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입니다. 오늘은 데니브 존슨의 신간 기차의 꿈 특집으로 꾸려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다산북스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편집자님도 제 앞에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을 아무래도 이 저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게 많고 영화도 또 최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영화 얘기도 좀 하면서 책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네,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2시간 자유를 위해서 보내며 책을 만드는 편집자 문무입니다. 네. 그럼 제가 무무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멀리 파주에서 오셨는데 음, 날씨가 좀 비 소식을 저는 몰랐는데 비도 막 을씨년스럽게 내리고 해서 저 약간 더 추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음, 평상시보다 좀 춥게 느끼면서 하지만 또 '이 책의 톤과 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그러게요. 책의 음, 약간의 울적함.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책은 다산북스에서 최근에 나온 기차의 꿈이라는 책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게 2025년 연말이고 업로드가 아마 26년 1월 초. 그래서 음, 탐독주의 첫 새해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와우. 네, 그래서 연말인 만큼 연말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 저는 그 12월에 비슷한 시기에 2권의 책을 마감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거든요. 파주에 등대가 있다면은 여기가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일을 했었는데, 등대요. 네. 그래도 이렇게 또 팟캐스트 나와서 이 책 마감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마감한 것 같다는 실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12월 마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쉽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 그쵸. 정말 뭐 영업자 또는 마케터 관점에서도 연말은 책 선물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 책이 쉽지 않고요. 음. 그리고 키워드가 크리스마스가 너무 크고 그리고 올해의 책이 너무 커요. 아주 크죠. 예, 그래서 올해의 책은 근데 12월 책이 아쉽게도 거의 안 되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뽑을 때 아무리 뭐 작년 12월부터 올해 음. 뭐 11월이다 해도 작년 12월은 또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잘 쳐다봐 주지 않아요. 기억해 주지 않고. 네, 여러분 기차의 꿈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여러 출판사의 사정으로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영화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사실은 개봉은 아니고 넷플릭스 공개가 또 12월 중이어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는 일정이 잘 짜여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연말 마감은 그리 행복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좋은 책 내주신 걸로 네. 감사를 표하고요. 되게 웃음에 약간의 쓴 맛이 있네요. 아, 약간이라서 다행이네요. 많이 담겼나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12월에도 좋은 책은 나오고 있다. 음. 네, 그래서 올해의 책 저희가 살짝 앞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간단히 잠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무모님의 올해의 책이 있으면 뭐 음. 제목하고 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는데 한 음. 한두 종 얘기하실 거 있을까요? 꼭 올해 나오는 책만 될까? 아니면은 올해 읽은 책도 괜찮습니다.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동경 1일이라고 만화책이 있거든요, 네네. 시리즈가. 그중에 3 권이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올해 3 권을 읽었어요. 이게 일본의 대형 만화 출판사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던 편집자가 자기가 준비하고 기획했던 잡지가 망하면서 그걸 책임지고 퇴사하고 '나 이제 만화 안 해.' 이러다가 '그래도 해야겠구나.' 그래도 이걸 만드는 것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해서 이제 만화를 다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거든요. 그걸 다시 읽었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올해 나온 책 중에는 데니스 존슨의 예수의 아들이 저는 오, 네. 정말 인상 깊은 책 중 하나였어요. 제이 님이 이제 SNS에서 몇 번 언급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책을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저는 내용도 어 기이프레스에서 정말 기이한 책을 찾아서 냈구나 싶을 만큼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차의 꿈의 작가와 같은 작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첫 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내에 나왔다가 이게 절판됐다가 하는 과정이 있긴 음. 했지만 음. 그래도 꽤 오랜만에 제 입장에선 첫 책처럼 여겨진 게 사실은 예수의 아들인데 음. 또 언급을 해 주셔서 이 두 책 비교는 좀 이따 저희가 좀 하긴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주변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 데니브 존슨을 알게 된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예수의 아들로 약간 입덕 음. 또는 시작을 하셨어요, 독서를.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차의 꿈하고
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공감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두 책 중에 한 권만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런 책도 저 책도 읽어봐야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책 비교는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뭔가 하나는 작품성 쪽인 것 같고 음. 하나는 하시는 일과 좀 연결. 아주 연관돼 있고요. 망한 걸 책임진 자의 기록. 이런. 맞아요. 그 동경일이 혹시 읽어보셨나요, 지금? 네네네. 저는 1, 2만 읽었어요. 1, 2만 1, 네. 2가 아마 동시 출간했었고 3권이 좀 있다가 나왔는데 3권까지 읽어야 또 이 책이 완성된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까지요. 아. 그럼 3이 마지막이에요, 3권이? 3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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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영업당했고요. 여러분도 한번 네,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은 지나갈 거고요. 이거 새해 올라가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기차의 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데니브 존슨이 한국에 다시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 책에 대한 얘기들을 섞어가며 그리고 좀 더 얘기하기 좋은 게 지금 넷플릭스 영화까지 개봉을 한 상황이라 좀 더 요렇게 새 컨텐츠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메인에는 기차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편집자분들 오시면 항상 요청드리는 게 음. 특별히 요청드리는 게 저자 소개를 좀 요청을 합니다. 이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요. 네. 디테일한 저자 소개는 인터넷에 치시면 다 있어요. 근데 네. 그거 말고 그래도 한번 편집자 입으로 음. 네, 작가 소개랑 책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음. 저희가 이야기를 좀 연결해 보죠. 그 이제 기차의 꿈 책 날개에도 되게 나름 정성을 들여서 쓰긴 했는데 데니스 존슨은 평범한 어떤 삶에 자리한 폭력이나 고독, 구원의 순간을 굉장히 절제된 문장으로 잘 포착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기차의 꿈도 그렇고 예수의 아들도 그렇고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은 마약, 술, 총기가 제법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가가 굉장히 미국적인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이번에 나온 기차의 꿈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에 어떤 한 평범한 남자의 생을 따라가면서 한 세계의 형성과 소멸 그리고 어떤 생의 숭고함을 한편의 서정시처럼 압축해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역시 데니스 존슨의 작품인 만큼 굉장히 미국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배경들이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소설이 성실과 고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의 숭고함 같이 우리가 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책날개에 사실 쓰신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그쵸? 그쵸, 제가 썼죠. 네네. 네. 그래서 책날개 저는 그래요. 그 국내 문학도 그러긴 하는데 특별히 해외 문학은 제가 모르는 작가거나 음. 이제 알게 된 작가님일 경우가 더 많거든요, 확률이. 그럴 때는 다 찾아봅니다. 근데 어. 제가 직접 찾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음. 뭐 돌아가신 걸 모를 수도 있다면 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출간된 책의 책날개나 저자 소개를 보면은 최신 정보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꼭 유심히 보고 추천해요. 혹시 내가 해외 문학을 좀 읽고 싶은데 마냥 어렵다면은 웬만한 정보를 다 찾아봐라. 스포가 있어도 그러니까 책 내용 스포는 아니더라도 이 책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면 알수록 해외 문학은 더 쉽게 읽힐 때가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저자 소개 되게 유심히 보고 그리고 전문 용어로 표사, 이게 전문 용어인가? 네. 표사 또는 뒷표지도 엄청 열심히 봐요. 네. 여기에 메인 카피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구나. 정여울 작가님이 추천하셨구나.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이 책에 대한 찬사도 있거든요. 네. 21세기 가장 완벽한 짧은 소설. 뭐 맞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어서 음. 사실 문학은 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상을 받았는지. 작년에 라슬로 작가 책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고 뭐 읽고 또는 읽다 포기하시더라도 그럴 이유는 다 노벨문학상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게 좋은 거죠. 그때를 이용하셔서 한번 낯선 작가들을 만나보셔도 좋아서 그런 뽕에 좀 차시려면 뒷표지도 보시면 좋다. 또는 온라인 서점에 보면 상세 페이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생각보다 특별히 편집자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고르고 고른 카피들과 이력들이 다 있어요. 이 책에 대한 찬사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시작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같고 지금 말씀 중에 하나도 거를 것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지금 두 손을 모으고 네, 너무 만족하고 정말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게 되는데요. 약간 이 표사, 그러니까 뒷표지라고 하죠 보통. 이제 뒷표지나 띠지나 특히 이제 상세 페이지에도 편집자가 이 책을 만들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이 가장 많이 담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보다도 더 많이 담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신다면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경건해져서 죄송한데 네 진짜 이게 도움이 된다. 해외문학 읽을 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자 소개 쭉 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돼서 알게 된 게 미국 작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저는 20대 시절에 술과 마약의 유혹에 빠져 방황했다. 음. 그래서 예수의 아들 단편집을 읽으면 더 심해요. 보통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중독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디폴트가 중독인 거죠. 그쵸. 중독이 아닌 맞습니다. 사람은 등장할 수 없는 단편 같은 음. 느낌이 들었으면 기차의 꿈은 근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기차의 꿈은 중독기가 있기도 하고 음. 중독 또는 약간 살해, 음. 처형 이런 거와 연루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마약이 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예수의 아들은 좀 더 음. 이런 작가의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백그라운드가 더 사용된 느낌이고 좀 이따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좀 놀란 게 작가님의 첫인상이 저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기프레스에서 나온. 너무 재밌게 읽었고 여기서도 띠지 카피 띠지는 저는 근데 많이 버리긴 합니다. 어. 근데 기프레스에서 나온 예수의 아들 띠지 안 버린 이유는 하나였어요. 띠지가 이 넓어요. 어. 그래서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보통 가방에 이렇게 책을 저는 한 네. 권만 잘 안 넣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책을 그렇게 여러 권을 잘 읽지는 않는데 음. 책을 여러 권을 꼭 들고 다녀요.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러면 띠지가 다 찢어지는데 맞아요. 예수의 아들 띠지가 두꺼워요. 그래서 잘 안 뜯어져요. 좋은 종을 쓰셨나? 예. 그러게 이거 좀 이게 편집자 특이에요. 편집자는 교정교육만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네, 근데 예수의 아들 카피도 진짜 좋은 게 이 띠지에 세기말 미국이 세계 문학사에 영원히 남긴 흉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긴 흉터라는 게 원래 흉터는 남긴 하는데 영원히? 맞아. 라는 거에서 저도 혹해서 음. 읽기 시작했다가 기차의 꿈을 읽으면서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되게 현대적인 미국적 작가다. 기차의 꿈은 이거 좀 더 저만 이해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냥 세계문학 작가 같다. 좀 더 넓은 이야기를 많이 네네. 하셨겠구나라는 상상이 될 만큼 소재적인 측면도 다르고 물론 두 개가 이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분은 유쾌하거나 음. 일부러 밝게 이야기를 만들 의도가 없구나. 의도 없죠. 의도가 전혀 네. 없고 이게 좀 이따 영화랑도 비교하면 깨닫게 되겠지만 이분은 어떤 맥락에서는 정직하시다. 그래서 미국적인가? 또는 그래서 흉터라는 표현을 여러 카피나 뭐 서평 이런 데서 보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는 무해하고 다정하고 나에게 공명하는 작품이 좋다 하면은 데니비 존슨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추천 네. 중단할까요?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이 음.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요즘에 책태기가 왔다. 좀 책 읽는 게 지루하고 이 작품이 다 비슷한 것 같고 좀 책 읽는 게 재미없다 하시는 분에게는 이 두 권을 다 추천할 수 있고 특별히 기차의 꿈이 전 약간 예수의 아들보다 더 추천하는 건 기차의 꿈이 좀 익숙한 맛이 있거든요. 내가 읽어본 해외문학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변주가 디테일이 조금씩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기괴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뭐가 뾰족한 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기차의 꿈도 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명보다는 낯선 세계, 내가 보는 일상, 내가 경험하는 일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나도 좀 느껴져서 두 권 다 좋지만 기차의 꿈이 좀 더 아는 맛이어서 추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데니비 존슨의 작품이 더 나오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은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미국 작가를 진짜 좋아해요. 그분도 하드해요. 그분도 하드 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약간 미국 문학 쪽에선 청교도 문학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나름 있거든요. 뭐 아주 쉽게는 모비딕 같은 게 청교도 문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영미권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흘러 들어온 걸 취급하자면 존 밀턴의 신라권도 거의 청교도 문학의 교과서적인 아주 초창기 버전이라면 그게 계속 흘러오면서 주홍 글씨든지 이런 텍스트로 점점 이어지는데 특징이 뭐 청교도 뭐 종교가 들어가서 막 종교적이다 맞긴 한데 좀 더 얘기하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범죄보다는 인간의 좀 끔찍하고 추악한 좀 면모를 고발해요. 이걸 숨기지 않아요. 그게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시기 질투 같은 뭐 미움 같은 감정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수치심, 질투 이런 감정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인간의 면모를
추적한다. 그러니까 청교도 문학의 나름의 특징인데 네. 플래너리 오코노도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지인 중에 한 분, 연류 마케터 분이 네. 예수의 아들 펀딩 막 할 때 추천을 하신 거죠. 이 어. 책 좋아하실 것 같다 하면서 얘기한 여러 포인트 중에 불쾌한 요소, 약간 종교적인 느낌 이런 거 얘기를 하셔서 이건 내가 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좋았고 그 예수의 아들에서 시작된 호감이 기차의 꿈에서는 이건 그냥 나의 취향에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작가였다. 그리고 이야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잘 쓰셨구나를 또 경험을 해서 네, 저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지금 기차의 꿈까지 도달을 하고 영화까지 본 상태입니다. 와우. 너무 아름다운 전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넷플릭스. 땡큐 넷플릭스. 땡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에서 기차의 꿈 영화는 지금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는데 둘 다 좋은 작품이에요. 네, 근데 네, 비교는 좀 이따 좀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발견한 작가, 그러니까 올해의 발견이라고 하면 사실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명의 작가. 네. 한 분은 이거 제 채널인데 네. 은행에서 나온 네. 수패신 작가가 리즈모어라는 아, 작가님인데 네, 알고 있어요. 수패션이 너무 제 취향이기도 했고 제가 그때도 표현을 했는데 진짜 잘 차려진 파인 다이닝에서 하는 식사같이 너무 온전한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출간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절판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평이 좋았던 무게라는 작품을 네. 중고로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리즈모어라는 작가가 정말 4년에 거의 한 번씩 장편을 내고 낼 때마다 문학적 평판과 이런 게 점점 확장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리즈모어 작가의 매력과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본 거죠. 그래서 리즈모어 작가한테 빠져서 또 다른 책 그 중고로 또 구해 가지고 그것도 네. 읽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제 취향인 게 다 책이 두꺼워요. 예. 좀 두껍긴 하더라고요. 네. 거의 기본 400. 700페이지에 가까웠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작은 수패시는. 네네네. 리즈모어 작가도 제가 발견을 했다면 또 다른 작가가 데니비 존슨이라는 작가님. 좀 더 추천하기는 수월해요. 리즈모어 작가님 좀 두꺼워서 이게 특히 연말에 추천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데니비 존슨은 연말 연초에 추천할 수 있다. 좀 진짜 좋은 책인데 읽을 만한 분량의 책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보통 연말 새해 많거든요. 그러면 작가님 책은 예수의 아들도 당연히 단편집이라 읽기 수월하고 기차의 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앞으로 나올 책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어딘가에 리뷰를 또 할 거고 기대가 돼요. 이런 맛이 또 제 식대로 얘기하면 오커너 맛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세계와 이야기여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편집자님께 좀 더 무무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이제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읽었는데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무님이 뽑으시는 약간 기차의 꿈 핵심 키워드 3개 그리고 좀 그거 관련돼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 저는 이 책을 편집하면서 생각했던 키워드는 이제 아까 말했던 표지 카피에도 좀 담겨 있기는 한데 상실과 고독, 그리고 생의 숭고함, 그리고 작은 걸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주인공 그레이니어가 어떤 커다란 상실을 겪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실과 고독이라는 게 어떤 메인 테마처럼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레이니어가 그런 어떤 상실과 고통을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 해석은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완전 극복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묵묵하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느낌? 거기서 어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생의 숭고함이 저는 깃들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추천사를 이제 정여울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이 책을 읽으면서 페이지를 여러 번 확인해 봤다. 왜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룬 책은 많지만 이 책이 분량이 140쪽이거든요. 한국어판은. 영미판 문고 버전으로 봤을 때는 120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와, 더 짧네요.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분량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가 영미권에서도 그렇고 정여울 작가님께도 되게 놀라운 충격이었던 것 같고 이 책을 만드는 저에게도 되게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분량 안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구나가 데니스 존슨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아까 SV의 아들 얘기도 나와서 살짝 덧붙이면은 이 작가가 1969년에 첫 시집을 내거든요. 근데 말씀 아까 제이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20대 내내 술과 마약에 빠져서 작품 활동을 못해요. 그러다가
1992년 연작 소설을 내는 거죠. 83년에도 첫 소설이 나오지만 예수의 아들은 1992년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차의 꿈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이제 처음 발표하게 됩니다. 예수의 아들과 기차의 꿈 사이에도 거의 10년 가까운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작가가 또 이렇게 다른 소설을 쓸 수 있게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책을 읽었고 또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네요. 음, 10년 차이라고 하니까 음. 좀 납득이 확 돼요. 어, 왜냐면 예수의 아들은 같은 작가님이죠. 근데 좀 더 자기 얘기 같아요. 기차의 꿈 자기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단순한데 좀 거리두기가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글쓰기가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확실히 예수의 아들은 좀 더 몰두된 느낌이 있거든. 이야기 자체가 어딘가에 균형을 잃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균형을 잃고 팍 빠져있는 코 박은 느낌이라면 기차의 꿈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나레이터 그 화자가 약간 전지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레이니어라는 그 주인공 로버트라는 주인공의 관점이 아니라 뭐 신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제3자가 관찰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두 책의 톤과 약간의 매너라 그래야 될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들도 네. 10년이라고 하니까 좀 납득이 됐어요. 아. 세월이 변했다. 세월이 보냈죠. 그리고 작가의 나름의 저는 성장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네. 작가가 자기 얘기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열쇠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성공을 하면 이제 성공한 작가로서 네. 데뷔 또는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러기만 하면은 이제 몇 명 작가님들이 떠오르지만 활동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 세계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들은 갑자기 미국사를 좀 담아내요.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네네. 미국의 뭐 20세기 문명사 이게 아니라 그 미국 자기가 경험하고 뭐 배우고 느끼고 상대하고 싶은 미국의 특정 뭐 문화적 코드든지 아니면은 역사의 어떤 특정 사건을 갑자기 가져서 소설화를 하거든요. 역사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약간 배경처럼 써요. 기차의 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니비 존슨 작가님이 더 나아가는 작품으로서의 포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아들 펀딩 하신 분들 이거를 또 무브님이 트위터에서 엄청 외치셨어요. 맞습니다. 네. 의인이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 이제 예수의 아들도 그렇고 기차의 꿈도 그렇고 둘 다 펀딩을 통해서 책이 출간되었는데 예수의 아들이 먼저 펀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의 꿈이 펀딩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펀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좀 천천히들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펀딩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주식이요. 네, 주식이요. 제가 주식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어떤 거냐면은 하루에도 100번씩 검색해 보는 거예요. 기차의 꿈을. 그 펀딩 페이지를 진짜 10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 늘 때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너무 안 느니까 이제 SNS에 호소했죠. 예수의 아들 펀딩에 참여해 주신 의인분들을 모집한다, 소환한다, 다시 한번 여기 힘을 보태 주십사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금씩 의인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의인이라는 표현이 네. 되게 잘 어울리긴 해요. 이 두 책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아름다운 펀딩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펀딩은 저도 회사에서 여러 번 하지만 살 떨리고요. 그리고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펀딩은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큰 온라인 서점이 3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스, 알라딘, 교보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특정 책이 알라딘 또는 뭐 예스, 뭐 교보에서 펀딩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만 펀딩을 한 거거든요. 물론 책은 나중에 펀딩 끝나고 여러 서점에 뭐 오프라인 서점까지 다 살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서점의 독자들을 타겟해서 내가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심정이고 다른 서점이 홍보를 잘 안 해줘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진짜 응원한다. 그러니까 펀딩을 했다는 건 여러분의 초반 기세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믿고 기다리는 거죠. 네, 정말 믿음. 네, 믿음. 정말 의인들을 믿고 기다린다. 네, 독자가 아니라 의인이자 독자인 분들을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보시는데 이거 내 취향인 책이다 또는 이거 내가 좋아할 만한 작가의 책인데 펀딩으로 해서 뭔가 FC를 받든 LMS를 받든 아니면 뭐 출판사 SNS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때 반응을 해주시면 많은 편집자와 마케터가 숨을 쉴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약간 펀딩을 한다는 게 되게 큰 결심 같아요. 정말 출판할 결심이 다른 게 아니라 펀딩할 결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편집자의 어떤 고혈과 정신력을 갉아먹는데 영혼을 빼앗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펀딩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아는 편집자가 2번을 펀딩했거든요, 올해. 아. 근데 2책 다 이제 두꺼운 책인데 진짜 할 때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연달아 했으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전혀 익숙해지지 않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 느낌이 있고 하지만 내년에도 펀딩 계획이 있다고 해서 네, 근데 그만큼 이것을 좋아해 줄 사람이 바로 있다는 확신이거든요. 네, 근데 해외 문학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문학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의인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그 한 줌단 중에서도 한 줌단이 해외 문학 독자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쏘아올리는 작은 공이기 때문에 다들 화답해 주셔야 한다. 살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 다음에 생각하시면 좋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지금 시점에선 펀딩 잘 끝났고 다행히도요. 네. 네네네. 진짜 한숨이 느껴지래요. 네. 너무 가슴을 졸였어 가지고 아마 주변 분들이 많이 좀 독려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펀딩의 좋은 점이 그겁니다. 어떠한 서점보다 어떠한 독자보다 펀딩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먼저 가요, 책이. 그럼요. 네네. 물론 출판 그 내부 회사 사람들 빼고 그건 아예 당연하고. 안 주지, 안 주지. 네, 펀딩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책의 VIP 그리고 저는 꼭 거기다가 제 뭐 활동명을 써요. 그래서 진짜 응원한다. 내 이름 하나 네. 보탠다. 네. 라는 느낌으로 하셔서 네, 생생 내세요, 여러분. 생생. 내실 만한 네. 거죠, 이건. 네. 내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펀딩 작가님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데니스 존슨 작가님은 그쵸. 돌아가셔서 네. 그러니까 영원히 네.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네, 네네. 아시기 어렵겠죠. 네네. 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차의 꿈 펀딩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들으시면서 뭐 사서 보시든 이제 도서관에도 점점 뿌려질 거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아마 읽고 나서 할 얘기가 많을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겨주시면 무무님이 아마 다 추적해서 제가 열심히 펀딩이 끝난 이후에도 늘 이제는 10분에 한 번 아니고 한 3시간에 한 번씩 검색하고 있거든요. 네, 남겨주시면은 찾아가겠습니다. 무무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좀 이 책 만들면서 생긴 일 같은 게 있을까요? 비하인드 같은 거? 만들면 생긴 일. 공개 근데 가능한 선에서 당연히. 네. 네네.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책을 기획한 거는 제가 아니라 팀장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이 이제 11월 21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반기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책이 너무 미국적이다. 라는 어떤 꼬리표 같은 거였어요. 소위 편집회의라고 하잖아요.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떤 발표를 하는 자리가 끝나고 나서 대표님이 저랑 팀장님을 부르셨어요. 그다음 하신 말씀이 너무 미국적이다 이 책을. 어떻게 팔 건지 보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때 팀장님이 주신 아이디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 책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면 좋겠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그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보이도록 표지로 디자인하기도 했고 카피 문안들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꾸리긴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문학적인 소설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추천사를 좀 길게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정여울 작가님께 비교적 긴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정여울 작가님 추천사를 보면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난이도 낮게 허들을 좀 낮추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추천사를 쓰시는 걸 보면 사실은 작가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음.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네 하면은 좀 빨리 쓰실 상황 되게 위험하다. 빨리 쓰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게. 또는 익숙하거나. 근데 저도 정여울 작가님 거를 쭉 읽는데 재밌었던 게 좋은 문장들과 이런 이제 진짜 추천하는 말도 있지만 생각보다 다 읽고 소화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마치 자기 책처럼 영업을 하는 느낌도 살짝 받고 제가 가진 정여울 작가님의 뭐 당연히 읽은 작품들과 책들과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정여울 작가님이 추천해줘서 저는 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정여울 작가님은 제가 평상시에 느낀 건 삶의 그래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걸로 글을 더 많이 쓰셨고 그걸로 제가 정여울 작가님의 책들을 접하고 읽었던 기억들이 더 많은데 네. 그런 작가님이 예수의 아들로 제가 시작한 데니비 존슨의 신작을 추천하시면 네. 이 조합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안 어울리고 어떻게 말하면 진짜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아들만 읽었으면 그냥 이런 톤만 기대를 할 텐데 삶의 의미를 얘기를 하나? 어떻게 얘기하지? 예수의 아들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려나? 라는 거에서 저는 추천사가 약간 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의인 포스팅을 하기 전에 저는 펀딩에 이미 참여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 이유가 추천사였어요.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정말 의인 좀- 내 앞에 있었네.
진짜 약간 진짜 의인된 것 같아서. 그리고 표지도 전 잘 선택했다는 게 사실 원제가 음. 트레인 드림스인데 이거 직역하면 기차가 꿈꾼다. 음. 그러니까 기차가 주인공이에요. 그쵸. 근데 그래 버리면 표지가 이제 최악이 기차가 달리고 있고요. 네. 기차가 꿈꾼 이거 약간 그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쵸. 그 이 원서도 그런 표지예요. 그 황무지 같은 데서 기차가 가고 있고 음. 그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되게 제가 아는 그 뜨그닥뜨그닥 네, 말이요? 뜨그닥뜨그닥 말이 달리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표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생각했던 것도 그런 표지긴 했어요. 그쵸, 그쵸. 1 왜냐면 차적으로. 제목이 네, 예.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표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팀장님이 조언을 주셔서 지금의 표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봤을 때보다 물론 어느 편집자는 다 그렇겠지만 실물로 봤을 때 이 어떤 영롱함이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전 전자책 리더기를 산지 좀 됐고 음. 진짜 열심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책은 종이책의 촉감을 이길 수가 없는데 전 좋았던 게 이 커버를 쫙 벗기잖아요, 기차의 꿈을. 네. 그럼 또 안에 있는 또 책의 모양새도 되게 고전틱하고 제가 양장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음. 이런 촉감이나 그리고 여기서는 딱 원제만 앞에 딱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맞아요. 트레인 드림스. 네. 그래서 이런 깔끔함이 음. 물론 당연히 더 많은 독자와 좀 이 책의 톤을 알리기 위해서는 음. 커버를 좀 씌우는 게 좋은 선택이고 음. 벗겼을 때 아름다운 게 또 전 되게 중요하다고 음. 보는데 네. 이유가 뭐 당연히 저는 커버가 없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읽다 보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도서관에서 그렇게 커버를 없애세요. 맞아요. 예 커버를 관 없애시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도 책이 모양새가 괜찮아야 되는데 음. 벗겼을 때는 약간 모던 클래식 같아 가지고 맞아요. 괜찮다. 음. 예. 이 책 만들면서 지향했던 바가 그것이기도 하고 작업한 디자이너분이 그런 것들 많이 고심해 주셨어요. 이 책이 어떻게 보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이 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속 표지도 그렇지만 이 띠지도 살짝 말씀드리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나무의 어떤 결감을 살린 띠지거든요. 그게 음.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그레이니어가 소설 속에서 벌목꾼으로 나와요. 나무를 열심히 베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 표지 이미지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잘 구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책 내용도 당연히 좋죠. 또한 책의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네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네 이렇게 저는 지금 커버를 벗겨 놓고 보고 있는데 음. 네 되게 저 양장 근데 되게 좋아해요. 양장 또 이렇게 환양장이 좀 음. 읽기는 더 편하기도 해서 네네. 네, 좋습니다 저도. 네. 이런 모양새로 잘 나왔고요. 책은 아까 저희가 언급했듯이 두껍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 잡고 음. 또 지금 연말 또는 연초에 그래도 휴일이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실 때 사실 저는 출퇴근하면서 쓱 다 보긴 했는데 음. 금방 보실 수 있고요. 딱 어딜 읽는데 너무 난해하거나 이래서 멈추는 구간보다는 저는 이제 보통 소설을 읽을 때 여러 모드가 있거든요. 음. 내용을 막 흡수하면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약간 텍스트로 정리되면서 읽는 느낌이라면 네. 기차의 꿈은 텍스트로 정리되는 느낌보다는 그림이 자꾸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음. 이 로버트 또 그레이니어가 일을 하면서 네. 벌목을 하고 있는 일, 음. 그 장면들, 네.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 개를 이렇게 길들이는 장면, 네.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묘사 부분이 막 억지로 막 아름답게 쓴 건 아닌데 잘 그려져요. 저도 책을 만들면서 또 읽으면서 그림을 많이 이제 상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화로 또 나왔을 때 그걸 비교해 보는 재미도 또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 또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레이니어를 그렸을 때 그 영화 속 장면과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책 속에서 그레이니어와 결혼하는 글래디스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되게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는. 음. 제가 책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글래디스는 좀 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소설 속에서도 막 습진에 걸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했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명랑한 친구가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약간 엘프 같아요. 네, 엘프 같은 느낌으로 그 어떤 거리감이 어떠한 연유일까 또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다른 분들은 이 어떤 차이가 어떻게 보이실까 그런 것들이 재밌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도 당연히 재밌게 봤고 책을 근데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작품 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 지향이 다르다 그래야 될까? 음음음. 그래서 아까 저희가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기차의 꿈 책은 소설은 음. 더 정직해요. 음.
더 안 꾸미고 그러니까 음. 안 꾸미는 게 아니라 꾸밀 게 없어요. 꾸밀 게 없어서 그 현실을 그려내요. 음. 그러면서 의미를 찾고 이 로버트가 고민하고 겪은 일들에 대한 걸 되게 건조하지만 음. 이입을 안 해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영화는 아름다워요. 음. 우선 음악이 기가 막혀요. 제가 음악만 앨범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 통으로 들어도 아름다울 아 정도로 정말요? 그냥 플리처럼 막 그렇게 막 락 음악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네. 노매들랜드 영화랑 좀 비슷하다? 굳이 치자면 네. 되게 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런 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뉴에이지 약간스러운 음악들이 네네.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걸으셔도 아름다워요. 음. 아니 진짜로 출근하시면서 아마 그 음악 틀어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막 시멘트조차도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데 착각이 들 정도로 BGM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화는 그런 맥락에서 건조하려고 담은 장면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그러다 힘을 가끔 빼거든요. 이 책에서도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화재로 인해서 집이 다 불타고 아내랑 딸이 소식을 모르는 상태의 로버트의 그 네. 장면이 소설에서도 되게 중요한 변화고 음. 영화는 좀 더 중요하게 포착한 것 같아요. 네. 책의 묘사는 물론 책에서도 되게 슬프고 상실되어 있게 묘사는 하는데 영화는 거기서만 음악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불탄 네네. 오두막에 그냥 텅 안에 앉아 있다가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줌 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실제로 뒤로 가면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음. 예, 그런 장면들이 영화는 음악을 전반적으로 깔다가 특정 장면에서 힘을 딱 빼면서 음. 아예 없앨 때 이입을 확실히 도왔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책은 로버트의 삶을 그대로 담았다면 영화는 좀 더 친절하게 소개시켜 주는 좀 욕구가 있어서 뭘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예, 있겠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네. 영화로 시작하는 분은 책을 보면서 음. 더 현실적이고 더 건조하게 그려냈네? 음. 그러다가 예수의 아들을 읽으면 와우 이럴 것 같고 만약에 순서가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영화로 시작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넷플릭스 힘이 있으니까. 그쵸. 넷플릭스 힘이 있죠. 그 순서 재밌겠다. 어. 기차의 꿈 넷플릭스 영화, 그다음에 소설, 소설, 그리고 예수의 예수의 아들. 아들. 어 네. 혹시 이런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얼마나 놀라실지 좀. 그 궁금하네요.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대중을 상대로 되게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소설에 가지고 있는 어떤 뼈대는 가지고 가되 좀 더 극화시켜서 우리가 데니스 존슨이 그린 이 그레이니어라는 인물에 되게 이입하기 좋게끔 되게 아름답게 비누를 이렇게 뿌린 것처럼 거품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잘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준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글래디스가 아름답고 더 명랑하게 나오는 것도 그녀의 음. 상실이 더욱더 슬프고 비극적으로 보이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필름클럽에서도 김혜리 기자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소설 속 그레이니어가 그렇게 착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니어가 그렇게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내만을 생각하고 늘 착하게 살고 젠틀하고. 젠틀하고 그런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이 어떤 간극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님께서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영화는 로버트 또 그레이니어가 진짜 더 호감이고 뭔가 사연이 있는데 건실하게 사는 사람 느낌이라면 기차의 꿈 소설에서의 로버트는 만약에 제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주 안 되죠. 영화는 근데 안 그래요. 영화는 그런 어. 톤 없고 심지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도와주죠. 스페셜하다고 막 맞아요. 이게 다르다. 이건 거의 잠깐만 이건 엄청 다른데. 그쵸.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영화는 영화 자체로 아름답다. 근데 제 취향과 그리고 원작을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각색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대로 했으면 약간 영화로서는 매력이 떨어질 것 같고 넷플릭스가 아마 이렇게 배급해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가 근데 좀 더 아름다웠던 게 카메라 비율도 되게 아름답게 또 4대 네. 3으로 네네. 좀 흔치 않죠, 요즘에. 네, 그래서 영화도 되게 아름답지만 좀 더 저희 소설을 기준으로서는 미화 또는 되게 다정하게 좀 영업을 한 좀 포장을 한 느낌은 있어서 네, 영화부터 보신 분들은 영화 보고 나 좋았다. 원작 소설은 어땠을까? 비교하는 맛이 또 있잖아요. 원작과의 비교. 맞아요. 그러면 비교할 게 좀 많아요. 아주 많죠. 네. 첫 장면도 다르고 맞아요. 마지막 장면도 다르고. 맞아요. 그 첫 장면도 되게 미묘하게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음. 미묘한 차이가 영화의 그레이니어와 소설의 그레이니어의 어떤 삶을 크게 다르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말도 달라서 결말이 근데 맞아요. 결말이 제일 다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는 왜냐면
뭐 소설 끝이라 얘기 안 하겠는데 네네. 영화도 얘기하면 안 되나? 모르겠네요. 영화도 참아볼게요. 음. 영화는 진짜 아름답게 끝나거든요. 근데 소설 끝은 기괴하게 끝나요. 맞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 이거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그 취향이 궁금해. 그래서 추천하시는 책을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어. 이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조금 이 뭐야 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고. 맞아요. 예. 약간 이 소설의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대목이 나오긴 하는데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의 묘사 같은 경우는 예수의 아들의 데니스 존슨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맞아요. 기이함이 있어요. 네네네. 이 작가가 이렇게 또 통하는구나. 사라지지 않았구나 데니스 존슨. 어어어. 돌아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영화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런 기이함은 거의 다 덜어내고 음. 아까 말씀드린 비누를 이렇게 그쵸. 뽀샤시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맞아요. 만들어 놨죠. 재밌다. 꼭 혹시 뭐 책을 먼저 읽으신 분은 영화 한번 보시길 추천하고요.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보셨겠죠, 아직은. 그러면 네, 책 보시면 재밌고 마지막에 예수야드로 딱 피날레 찍고 그리고 영화만 비교를 좀 더 하신 게 궁금하다 하면은 네, 김혜리 기자님의 필름클럽에 에피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신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서 보시면 되게 풍성하게 네, 읽을 맞아요.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탐독주의 그다음에 뭐 김혜리 기자님의 필름클럽 이렇게 읽을 거리, 들을 거리 같이 막 나오니까 이 책이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저는 좀 있습니다. 네, 기대. 예. 의인분들 도와주십시오. 의인 너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청개도 문학. 뭐 이거는 이게 편집될 수도 있는데 플래너리 오코너에서 네. 의인이 등장하면 긴장되거든요. 어떤 그게 예고 같은 건가요? 예. 어. 걔가 살인을 하거나 네. 범죄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역으로. 역으로.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원래 사용된 의미와 상징들을 역전시키는 그쵸, 역전시키는. 예. 그래서 약간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약간 무서우면서도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아니 뭐 의인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네. 의인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책의 뭐 여러 장면들이 너무 아름답고 문장도 그런데 이 장면 정도는 당연히 마지막에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장면 또는 이 문장 한번 소개하고 싶은 파트가 있을까요? 문장을 하나 소개하자면은 86쪽에서 이제 그레이니어가 이제 글래디스와 살던 집을 잃고 상실감에 젖어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오두막을 혼자 짓거든요. 뚝딱뚝딱.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대목이기는 한데 86쪽이거든요. 3년이 더 흐른 뒤 그는 옛날 집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지은 두 번째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잤고 꿈에 기차를 자주 보았다. 특히 자주 나오는 기차가 있었는데 그는 석탄 연기 냄새를 맡으며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 세상이 휙휙 지나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그 세상 속에 서 있었고 기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런 장면이 어렴풋이 친숙한 것을 보고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임을 알아차렸다. 때로 자다가 깨어보면 스포켄 국제철도의 기차가 희미하게 계곡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꿈에서 들은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라는 대목인데 되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정적인 면모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레이니어가 꿈을 언급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어떤 메시지 또는 상징성과도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이 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되게 엄청 중요한 클라이막스 바로 직후에 또 파트여서 저도 되게 여운이 깊었습니다. 사실은 로버트가 그렇게 꺼이꺼이 울거나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이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앉혀놓고 밥 먹이고 따뜻한 차 대접하면서 좀 울게 냅두고 싶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좀 약간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 속이 지금 어떤 게 느껴지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되게 슬프게도 보면서 그 부분 살짝 지나면서 갑자기 옆에 개 한 마리가 생겨서 약간 안도했어요. 붉은 개가 네네. 나타납니다. 레드독. 네. 맞아요. 그 장면 저도 재밌게 봤고요. 저는 되게 앞부분에 로버트가 실제로 일하는 게 뭐 벌목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자기가 하는 일을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파트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기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막 증기 열차가 있고 비행기는 있어봤자 로버트 말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아주 소형 비행기들이 주로 이제 있고 극장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기술적으로는 되게 아직 20세기니까 아마 초니까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되게 더디고 하는 일이 되게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소설보다는 영화에서 좀 더 묘사가 많이 되긴 했는데 몸을 진짜로
로버트 몸이 꽤 좋게 나오거든요, 젊을 때. 예, 근육질이 그러니까 이게 PT해서 피트니스에서 만든 근육이 아니라 네. 진짜 노동해서 만들어진 근육을 그 오랜만에 시랍근.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막 나무가 근데 이게 예쁜 소나무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일하는 모습이 쭉 나오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게 영화도 그렇고 소설에서 재미나거든요. 이들이 해 주는 얘기가 누군가의 얘기는 "이거 어디까지 진짜야?"라는 사람의 얘기도 있고 맨날 성경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이상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주로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서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재미도 있지만 우정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동료의. 근데 그중에서 저는 나름 충격이었던 게 아주 초반에 중국인 처형식을 네. 제외하고는 거의 첫 죽음이 안 피플스라는 동료의 죽음이에요. 네. 근데 이분의 죽음이 되게 어이없는 게 그냥 갑자기 나무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작업 중에 막 자르다가 쿵 해서 거기 깔린 게 아니라 이게 일명 뭉탱이로 떨어지는 나무 가지들을 과부제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나무들이 워낙 울창한 숲이잖아요. 이게 한국 숲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이입이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의 숲이고 그쵸. 나무가 기본 몇백 년에 거의 몇천 년의 나무들이거든요. 그 가지들이 뭉쳐져 있다가 바람이나 이런 거 불면서 툭 떨어지면 그게 뭐 5kg, 10kg가 아니라 진짜 몇십 킬로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볼 때는 그냥 쿵 부딪혀서 실제로 안피플스도 나 좀 그냥 일어나면서 근육이 좀 뭉친 것 같아 이러다가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그쵸.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요. 그래서 이게 로버트가 하는 일의 본성이구나, 속성이구나. 이게 몸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무들을 자르는 일을 하니까 나무나 숲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려나? 근데 전혀 아닌 게 나무들은 너무 크고 숲은 너무 울창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기차 장면들도 전 너무 좋았는데 그냥 안피플스가 너무 쉽게 그 과부제족이라고 불려지는 나무에 툭 맞아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게 인간의 되게 나약함도 아니고 그냥 본성, 본래 속성, 이 육체의 나약함이 좀 그려지기도 하고 저는 기차의 꿈에 여러 포인트가 있겠지만 되게 비극 느낌보다는 영화는 좀 더 비극 상실에 맞아요. 맞춰준 느낌이라면 제가 읽은 원작 소설은 기차의 꿈 소설은 더 담담하게 자연 자체를 그려내요. 자연의 아기가 있는 느낌이 드는 파트도 있긴 한데 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연은 그냥 그래. 갑자기 과부제조기 같은 가지들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힘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네. 벌목돼서 네. 그 뜯어진 나무들로 인해서 다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갑자기 산불이 나서 모든 걸 태워보기도 하는. 그렇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늑대 소녀 얘기하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면 자연은 무자비한가? 맞기도 한데 아니기도 하고 자연은 자비로운가? 맞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은 그걸 포착한 것 같아서 되게 저는 그게 먹먹하게 아름다웠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생각났던 것 중 하나는 피플스 이외에도 이 그레이니어가 만나는 사람들 상당수가 굉장히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예. 산불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핑컨 부부의 조카도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죽는 거고 그 벌목 현장의 반장님의 아들도 갑자기 그냥 열병처럼 죽고 그레이니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어떤 인간의 죽음을 단순히 비극이라고 말하기엔 그렇고 너무나 당연한 속성처럼 일상처럼 그리는 것이 이 책에서 보여진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읽고 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숲 얘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숲의 꿈은 왜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차의 꿈이라는 제목을 이제 하면서 왜 트레인 드림스였고 원제는 트리 드림스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차라는 어떤 속성인 것 같기도 해요. 기차는 앞으로 지나가고 연기가 남지만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 어떤 사라지는 속성 또는 그 앞으로 가는 기차와 남는 사람의 어떤 거리감, 이 어떤 구별되는 거를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네. 좋다. 저도 비슷한데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트리 드림스 또는 포레스트 드림스 숲이 꿈꾼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는 지금 몇천 년 또는 몇백 년 전부터 그냥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꿈꾼다라고 할 때 그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감각보다는 그냥 인간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차의 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실제로 소설을 읽다 보면 기차가 매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꿈에서 자꾸 등장을 하면서 네, 기차 소리를 듣는 게 맞아요.
약간 되게 로보트를 상징하는 느낌도 들고 근데 저는 로보트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비행기는 그렇게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된 거는 말년에 나오니까 그쵸. 기차와 소위 말하는 차로 미국이 음. 지배당하고 있었죠. 이 기술 하나로. 그러니까 기차의 관점에서 뭔가 기차의 생산성, 기차로 인한 발전도 그려내다가 이게 점점 시대에 따라서 뭐 그 사이에 당연히 세계대전이 있었고 점점 흐르면서 결국에는 비행기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끝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기차가 진짜 사라진 것처럼 꿈처럼 남아버리는 느낌도 있어서 그냥 기차의 여정 같은 시대를 담아낸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시대성을 담아낸 요소가 상징성이 바로 기차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차라는 요소가 되게 드문드문 나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라고 느껴진 거는 어쨌든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시간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나아가는, 돌아오지 않는. 근데 그레이니어는 그 시간의 속성을 거부하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그게 그레이니어라는 인물을 말해주는 것 같고 데니스 존슨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기도 해요. 어떤 걸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미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잃어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 거를 데니스 존슨이 그레이니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네. 방금 거 너무 딱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자꾸 떠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월든이었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얼핏.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이 왜 떠올랐냐면 엄청 달라요. 근데 뭐가 비슷했냐면 숲에 대한 어찌 됐든 인간의 동경 또는 음. 글로 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이 사실 기차의 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마을들도 있었고 사실 로버트가 계속 일을 했으려면 사실은 불탄 오두막 근처에 살거나 이 선택이 아니어도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그 숲 한가운데서 또 들어가서 살고 오두막을 짓고 네. 시멘트 기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도심에 왔을 때는 네.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물들도 꽤 보였고 맞아요. 심지어 말년에는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쵸. 건물이 있죠. 네,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행 가도 유럽에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답고 좀 보기 좋은. 근데 로버트의 집은 진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캠핑용 집에 진짜 거기서 살아가잖아요. 네. 늑대들은 막 울어대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헨리 데이비스 소로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버전은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미국 문학적이라고 느낀 게 그 월든의 또 다른 버전 같은 거죠. 이게 월든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이자 정치학자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사상 때문에 숲을 향하고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면 로버트는 그렇게까지 큰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숲에 있었고 숲에서 일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고 거기서 또 자기의 가족을 잃어서 그 숲에 다시 가서 자리를 잡고 하염없이 가족을 기다리다가 그 숲에서 죽는 것. 이게 또 다른 약간 월든 같기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미국인 친구는 없는데 네. 미국인들이 읽으면 약간 그런 월든에 그러니까 이거 월든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이거 되게 맞아 어디서 읽어본 것 같고 익숙한 이야기 구조야라고 네.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미국 친구가 없어서 이게 저도 미국인 친구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그 특정 문화는 외부인이 더 잘한다는 외지인이 잘한다는 진짜? 그런 주장도 있는데 네. 제가 해봅니다 다시 한번. 혹시 미국인이 계시면 네. 오해라면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좀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영어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책 주변부 책과 관련된 얘기로 갈 텐데 전 그래서 떠오른 책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했던 월든이라고 하는 고전 중에 고전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읽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보길 원하고 읽으면 제 주변의 반은 별로라 그래요. 너무 뻔하다.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월든이 아니라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소위 말하는 빨래랑 음식을 엄마가 해줬거든요. 가족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가 이게 독립적인 거냐. 그럼 너 결국엔 철학 놀이 하려고 거기 갔고 그 주변에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네. 여러분 로버트는 아니에요. 로버트는 진짜야. 로버트는 갑자기 진또백이긴 하죠. 진또백이요? 네. 이 사람은 진짜 나무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헨리 데이비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서 그때 시대상이 어떤지 그때 그런 자연에 관련된 시인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했거든요. 미국 문학사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싫든 좋든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시면 소스로 많이 남죠. 그러니까 좋은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네. 나한테 잘 맞아도 좋은 작품인데 이게 다른 작품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때도 좋은 작품이거든요. 월든이 그렇다. 왜냐? 리즈모 스페신도 이렇게 깔때기를 또 죄송해요. 아니면 좋습니다. 월든이 나와요. 월드 나오나요? 심지어 월든은 까요 거기서. 제가 방금 말했던 비슷한 말로. 그 진짜? 결국에는 가족들이 해준 거 아니야? 엄마가 해준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독립적인 여성이 오히려 약간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네네. 응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로 사용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월든을 읽으시면 기차의 꿈도 재밌게 읽고 스페신도 재밌게 읽고 미국 문학이 꽤 많이 나온다 이런 장치들이. 아하, 네, 아하. 이렇게 이게 뭘 영업한 건지 모르겠는데 방금. 아니, 다 영업하면 좋죠. 네, 다 영업을 이 해봤. 해외 문학이라는 게 네. 어떤 한 단권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말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저는 되게 너무 날 것처럼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숲의 신도 월든도 기차의 꿈도 다 같이 읽어보시면 색다른 감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어요. 그렇게 읽으면. 저는 이 책 만들 때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좋아할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생에서 드라마가 없더라도 그 인생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숭고하다 또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소설을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늘 성취, 성공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나 맞아요. 필립 로스의 그 에브리맨을 좋아했던 독자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좋아해 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필립 로스는 여기 책 표사 뒷표지에도 있지만 데니스 존스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이 필립 로스라는 작가가.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어떤 관계성도 함께 보신다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토너까지 얘기하시니까 완성. 진짜 잘 어울려요. 그쵸. 잘 어울리죠. 스토너보다 근데 좀 더 고독하고. 좀 더 고독하죠. 네. 그다음에 스토너는 그래도 좀 죄송하지만 먹물이시잖아요. 네네. 아주 먹물이죠. 네. 근데 우리 그레이니어는 좀 더 블루 칼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는 좀 더 친근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쩌면 둘이 반대되는 게 강해요. 네, 그런가요? 저한테는. 저는 제 마음대로 읽으면 스토너는 삶의 의미를 그래도 얘기하는 쪽이라면 제가 읽은 기차의 꿈은 의미? 근데 의미가 없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의미 없어 이 세상은 이런 외침도 아니고 의미? Train Dreams?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우리는 꿈꾸며 네. 이렇게 숲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기차 따위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염세주의까지는 아니야. 그쵸.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스토너도 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약간 스토너 좋아하는데 약간 지쳤다 그런 메시지. 그러면 기차의 꿈이 약간의 해소가 될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몇 개의 작품을 디딤돌 삼아 네. 계속 끼워 넣고 있습니다. 기차의 꿈. 왜냐면 얇아서 저는 선물하기도 좋고 네. 개인적으로 읽기도 좋고. 맞아요.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얇아서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뭔가 소장하기에 선물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것. 네. 그리고 저는 확언하는데 데니비 존스는 앞으로도 계속 소환될 것 같아요. 작품이 또 계약을 어떤 식으로 어느 출판사에서 하든 어떤 식으로 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참에 지금 최신 트렌드라고 주장을 해보며 영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지금 이 기차 데니비 존스라는 기차 한번 타서 시작을 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영미 문학 읽는데 꽤 큰 도움과 재미를 줄 것 같아서. 네네. 이미 작고하신 작가분이기는 한데 여전히 그 영미 문학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작가들의 작가라는 타이틀이 좀 식상할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작가들의 작가로 불리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문체나 어떤 작법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딱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에 읽어본다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영화가 개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특별히 국내 문학은 진짜 더 쉽지 않고 해외 문학도 시기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시기도 잘 맞으니까 뭘로 입장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뭐 넷플릭스 영화든 책이든 뭐 예수의 아들이든 상관없는데 입구가 3개나 있네요. 너무 많네. 들어와서 네네.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다. 의인 절찬님 모집합니다. 모집주. 네, 저 이렇게 책에 대한 기차의 꿈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수다처럼 나눠봤는데 혹시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이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책 만들면서 노래라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더 추천해 음. 주시면 좋겠다.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책 만들 때 노래 어떤 거 꽂혀 가지고 매칭하면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음. 네. 근데 저는 이 책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그 조니 캐시의 헐트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저 한번 모르는 음악인데 한번 네. 들어보고 네.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또 역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그것도 좋네요. 네. 네. 저희 역 심장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한번 이 음악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되게 가볍게 좀 관련된 콘텐츠 추천하면 전 영화 레버넌트도 좀 떠올랐어요. 예예. 그것보다는 덜 무자비하고 덜 폭력적이에요. 그쵸. 전형적 미국상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좀 약간 그려지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들고 음. 오히려 레버넌트는 쉬울 수 있다. 눈앞에 적이 있으니까 눈앞에 복수의 대상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강렬한 거죠. 그쵸. 근데 기차의 꿈은 일평생에 걸쳐서 그 여정을 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숲에서 네 그것도 한번 추천 아닌 추천을 해 보고 작품으로서 떠오른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삶의 음악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안드레이 마킨이라는 작가가 썼고 1984 복수에서 나왔는데 네. 이 책도 저는 톤이 되게 기차의 꿈과 비슷했어요. 피아니스트인데 세계대전이 터지고 자신이 어쨌든 그런 피아니스트고 예술 활동을 했던 걸 숨기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요. 그러다가 이건 좀 나온 지 좀 된 소설이니까 얘기하면 자신의 신분을 숨겼는데도 어떻게 좀 군인들과 좀 관계가 좋아져서 숨긴 채로 잘 살게 되는데 네. 유혹이 닥칩니다. 어떤 피아노를 앞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치고 싶은 건가? 너무 치고 싶어. 와.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아름다워. 이걸 딱 읽으면 이 선택은 와 씨. 근데 뭐라고 반박을 못 하는 게 내가 납득이 돼 버렸어. 그 모든 여정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느 아니 삶에 제이님이 진짜 잘 파시는 것 같아. 뭘 판다고. 뭔가 잘 파시는 것 같아. 이게 궁금하게, 네. 혹하게. 그리고 벌써 어떤 관계도 저랑 없습니다. 네, 이 책도 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해 갈 텐데 오늘 소감 및 새해 목표가 있으시면 홍보 마지막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아니 홍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하면 혼날 것 같고 이제 의인분들께 뭐랄까 제게는 출판계의 유퀴즈이자 교양방송이거든요. 이 탐독주의가. 예, 언젠가 한번 제이님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나와서 떠들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네. 뭔가 되게 담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더 얘기할 수 있게 참았거든요. 그래서 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예, 근데 진짜 전 이런 소설이 좋아요. 막 달려들어서 공격도 해보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네. 소설의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요. 저희 둘끼리지만 데니비 존슨의 붐은 온다 외쳐보면서 봄 온다. 네, 네. 이런 작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생소하고 낯선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뭔가 새로운 감상을 하게 하는 또는 뭔가 내가 알고 있던 세계를 깨는 어떤 그런 소설들이나 해외 문학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제이님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네, 이런 책들이 있어서 올해 2025년도 행복했고 2026년도 모모님도 열심히 편집해서 책을 내주실 예정이니 네, 저와 함께 여러분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탐독주의는 또 다른 방송과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